여러분들 교재에서 137쪽입니다. 137쪽 여섯 번째 결정장 이론과 리간드장 이론이고 착물에 관해서 색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걸 아셔야 되죠. 그리고 리간드장 이론에 나오는데 결정장 이론에다가 분자 괴담수 이론을 접목하게 되면 그거를 리간드장 이론이라고 하고 원래 더 센 장 리간드일수록 결정장 분리가 커서 더 단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의 보색을 관찰한다는 이 원리들은 사실상은 결정장 이론이 아니라 리간드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결정장 이론이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 간의 결합을 배위 결합으로 보지 않아요. 앞에서는 원자각 결합 이론에서는 무슨 결합으로 봤어요? 배위 결합으로 봤잖아요. 여기서는 배위 결합으로 보지 않고 이온 결합으로 보고 있어요. 이온 결합과 같은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함으로써 결합을 하게 되면은 착물이 형성되고 그 착물 형성된 것이 그냥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로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더 안정하더라. 더 안정한 건 좋았는데 중심 금속 원소의 d 오비탈에는 분명히 전자가 있죠. 이 전자가 접근하는 리간드의 고립 전자쌍하고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발력이 작용해서 이 d 오비탈이 더 불안정해지죠. 즉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면 에너지가 높아지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리간드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양사수에 따라서 다른 이 d 오비탈들의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6개의 리간드가 X축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Y축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G축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에서 중심 금속 이온 쪽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요, 리간드가 접근하는 것과 딱 마주보는 오비탈이 있죠. 무슨 오비탈입니까?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하고 dz제곱 오비탈은 리간드하고 딱 마주보죠.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 중에서도 더 크게 작용해요. 더 반발력이 커지면은 에너지적으로는 더 불안정해지죠. 에너지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것 두 개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나머지 이 d 오비탈들은요, 리간드가 접근하면은 마주 보지는 않지만 반발력이 생기죠. 마주 보지는 않지만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것 중에서는 덜 마주 보니까 어때요? 반발력이 상대로 작죠. 그래서 얘들보다는 에너지가 낮더라. 원래 d 오비탈은 에너지가 5개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잖아요. 이걸 우리 축대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리간드가 접근하면서 평균적으로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에너지가 높지만 아직도 축대되어 있죠. 근데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오비탈 2개하고 이 오비탈 3개가 에너지가 달라졌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장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요, 에너지 차이가 생겼고, 여러분 차이가 원래 영어로 뭐예요? difference죠. 이걸 로마자로 하면은 difference D가 델타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델타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리간드 6개가 접근할 때는 팔면체 구조로 결정장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팔면체장 분리. 팔면체가 영어로 옥타헤드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이니셜을 따서 저렇게 팔면체장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얀텔레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얀텔레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이 원래 팔면체장 분리가 일어나면은 이 2개가 에너지가 상대로 높고 이 3개가 에너지가 낮다 이거예요. 그리고 dz제곱 오비탈과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을 합해가지고 EG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3개 오비탈을 합해가지고 T2G라고 이렇게 그룹화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EG 레벨과 T2G 레벨이고, 여기 팔면체장 분리에서는 이 2개 오비탈 EG 레벨이 T2G 레벨보다 에너지가 높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고, 중심 금속 이온의 리간드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똑같으면은 이 설명 논리로 되는데, 이번에는 중심 금속 이온의 리간드 6개 중에서 나머지 6개, 이 6개 중에서 2개가 유난히 센장 리간드. 센장 리간드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축을 따라서 유난히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할까요? G축을 따라서 유난히 강하게 이 중심금속 이온에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리간드가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정정기적인 인력이 생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가 생겨요? d 오비탈의 전자하고 리간드의 고립 전자쌍하고 반발력이 생기죠. 이게 G축을 따라 들어오면은 요 오비탈 중에서 누가 유난히 반발력이 클까요? D, Z축 오비탈.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반발력이 크니까 에너지가 높아졌죠. 근데 이거는 덜
반발력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은 리간드끼리도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 4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바깥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오비탈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G축의 성분이 있는 오비탈, 그렇죠? 그래서 G축 사이이긴 하지만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 이 오비탈은 어때요? G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리간드 4개가 멀어지게 되면 반발력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G축을 따라서 리간드가 유난히 센장 리간드 2개가 치고 들어온다고 해서 Z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개의 리간드 중에서 2개 리간드가 유난히 약한 장 리간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리간드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센장 리간드죠. 센장 리간드가 중심금속 이온 쪽으로 가까이 딱 치고 들어오면은 나머지 2개 리간드는 또 반발력이 리간드들도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약한 장 리간드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이걸 우리가 Z아웃이라는데 G축을 따라서 리간드가 밀려나면은 G축을 따라 주로 뻗어 있는 중심금속의 D오비탈은 D오비탈은 DZ오비탈인데 그거는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낮아졌겠죠. 그 다음에 강한장 리간드 4개가 유난히 X축과 Y축을 따라 돌아오니까 X축 위, Y축 위에서 발견되는 DZ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그거보다 반발력이 더 커져서 더 불안정해요.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원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이가 팔면체장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거기서 6개의 리간드 중에서 유난히 2개의 리간드나 1개의 리간드가 센장 리간드면 어떻게 되느냐. 유난히 4개의 리간드가 센장 리간드, 상대적으로 따지면은 1개나 2개 리간드가 유난히 약한 장 리간드면 어떻게 되느냐. 요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걸 우리가 얀텔레 이펙트라고 하는데, 얀텔레 이펙트는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PT에는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이게 전공정경과에서는 얀텔레 이펙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리고 만일에 미드데이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그냥 출제된다라고도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 약한 장 리간드 2개가 바깥쪽으로 밀려나는데 유난히 센 장 리간드 4개만 탁 결합하면서 약한 장 리간드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구조가 돼요? 평면 사각형장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평면 사각형장 구조에서는 유난히 이 중심 금속연에 대해서 리간드 4개가 무슨 축을 따라 들어왔어요? X축, Y축을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X축, Y축 위에서 주로 전장을 발견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굉장히 반발력이 클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높겠죠. 그 다음으로 반발력이 큰 게 뭘까요?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XY 오비탈. 그 다음에 DZ제곱 오비탈이 좀 의외죠. DZ제곱 오비탈이 세 번째로 반발력이 커요. DZ제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X축, Y축, 그리고 T축에서 G축을 따라서만 전자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도넛 코리 형태처럼 되어서 X축 위, Y축 위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되고 X축과 Y축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반발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에서 138쪽입니다. 결정장 분리의 종류와 원리인데 결정장 분리에서는 8매체장 분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4매체장 분리, 4매체장 분리는 이렇게 6매체장 분리의 절반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6매체장 분리는 여기 채심 구조에서 이 입방체의 중심에 중심금속이 있고 그거에서 입방체에서 꼭지점 방향 8군데에서 리간드가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6매체장 구조처럼 나타나고 그때 결정장 분리가 되면 6매체장 분리인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중심금속의 D오비탈 5개 중에는 어느 것도 마주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X축과 Y축과 G축 사이에 있는 오비탈, 요 오비탈들이 그나마 어때요? 마주보진 않지만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크고 X축과 Y축, G축을 따라서 축을 따라 존재하는 이 오비탈들이 리간드가 접근할 때 그나마 어때요? 제일 옆으로 비켜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상대로 작더라. 그래서 원래 이렇게 리간드가 6개 접근하는 것보다는 8개가 접근하는 게 전체적으로 리간드가 더 많이 접근하니까 반발력이 클 텐데 왜 결정장 분리가 더 작냐면은
어느 것도 마주보는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난히 마주보면 유난히 반발이 걸 텐데 8매치장 분리에서는 유난히 마주보는 오비탈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유난히 마주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 6매치장 분리가 대략 9분의 8 정도 돼요. 그런데 3매치장 분리는 요거 중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만큼 접근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3매치장 분리는 그러면 이거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얼마가 돼요? 약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매치장 분리 결정장 분리의 테트라헤드론은 결정장 분리의 옥타헤드론, 3매치장 분리는 옥타헤드론의 약 얼마? 9분의 4. 그래서 큐브장 분리인 6매치장 분리보다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8매치장 분리에서는 9분의 4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dz제곱 오비탈과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을 합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지 레벨이라고 했죠. dxy, dyz, dzx 오비탈을 무슨 레벨에 했어요? t2g 레벨에 했죠. 3매치장 분리는요. 8매치장 분리하고 완전히 서로 바뀌었어요. 이지 레벨이 아래쪽에 있죠. T2G 레벨이 어디 있습니까? 위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3매치장 분리의 결정장 분리 거기는 이만큼. 그것은 8매치장 분리야. 약 얼마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2분의 1로 생각하면 되고 정확하게 하면 9분의 4. 중심 금속 이온의 원소가 똑같고 산화수가 똑같고 우리간대의 종류가 똑같을 때 6개가 결합하는 것보다 4개가 3인체 구조로 결합하면 딱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9분의 4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물질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실제 물질에 대해서 측정해 보면은요 진짜 9분의 4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잘 맞죠? 8매치장 분리에다가 파나시형 오페라 박스 표시, 3매치장 분리에다가 파나시형 오페라 박스 표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평면 사각형의 분리도 어때요? 시험 문제 첫 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파나시형 오페라 박스 표시하고 누가 반발력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죠. 왜냐면은 리간드 4개가 x축과 y축을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x축, y축 위에서 발견되는 오비탈인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반발력이 제일 큰 걸로 봐요. 두 번째로 반발력이 큰 것이 x축과 y축 사이에 존재하는 dxy 오비탈로 봤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패턴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형장 분리는 누가 제일 반발력이 큽니까? dz제곱 오비탈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간대가 어디를 따라 들어온다고? t축을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dz제곱 오비탈은 바로 마주보기 때문에 유난히 반발력이 크죠. 누가 반발력이 제일 작냐면은요. x축과 y축 위에서 발견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접근하는 리간드가 완전히 수직하잖아요. 또 수직한 게 있어요. 누가 수직합니까? 예, 그것은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xy 오비탈도 접근하는 리간드가 완전히 수직하기 때문에 가장 반발력이 작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가장 반발력이 작을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어정쩡한 반발력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만큼이 보통은 결정장 분리의 크기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파란색 앞에로 박스 표시. 자, 8매치장 분리하고요. 평면 사각형 분리는 첫해 예비감사 문제부터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던 거고 3매치장 분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출제가 되고 있고 선형장 분리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형장 분리에 대해서도 저렇게 에너지 준위가 누가 가장 반발력이 커서 높을 것이고 누가 에너지 준위가 낮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 에너지 준위의 패턴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